대표되는 이런 단지들이 20억이 계속 넘고 있는 거예요. 중소형 평형이라고 여기던 녀석들은 하락한 거를 지금 보이고 있어요.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리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안녕하십니까. 매수자 우위 시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급매물이 거래되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단지도 있고, 혹은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단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미친 시장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영상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 버튼 눌러주시고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기사를 보면서 함께 좀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거래 절벽 속에 마용성 20억이 넘는 이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다라는 타이틀입니다. 그래서 기사를 보면 이 신흥 인기 주거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마용성에서 20억 원이 넘는 거래가 계속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마포에 있는 아현동의 마포 레미안 프로지오, 너무 유명한 단지죠. 이 단지 3단지에 전용 145제곱미터가 지난달 6일 20억 원의 신고가를 경신했다라고 합니다. 보면은 올해 6월에는 19억 3천이었는데 최근에 7천만 원이 오른 가격에 거래된 거예요. 근데 이 마포 레미안 프로지오가 1에서 4단지 중에 처음으로 20억을 돌파했는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이 단지가요, 홍남기 부총리 겸 이 기획재정부 장관이죠. 이 장관이 최근에 대표적으로 집값이 하락한 단지로 지목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인데 이 20억이 넘는 신고가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이 기사를 이어서 보면은요, 이 마포 레미안 프로지오뿐만 아니라 마포의 대장 아파트 자리를 다투고 있는 이 현석동에 있는 이 레미안 웰스트림이라는 아파트도 있는데, 여기에 전용 114제곱미터가 20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됐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성동구에 있는 하왕십리동의 텐즈일 아파트 1단지. 자, 요거는 이제 왕십리 뉴타운 이제 완료돼가지고 지은 아파트죠. 텐즈일의 전용 148제곱미터가 지난 2일 20억 7천만 원에 또 거래가 됐다라고 합니다. 지금 강북 쪽에서 속속들이 좀 신축급으로 대표되는 이런 단지들이 20억이 계속 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아이러니한 게 이렇게 오르기만 하냐? 아니에요. 떨어지는 단지도 있습니다. 자, 보면은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 대비해서 수천만 원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사례도 있는데, 자, 어떤 사례가 있냐면 강동구 상일동에 고덕 아르테온 84제곱입니다. 이 녀석은 지난달에 17억 원대를 돌파했는데 이번 달에는 14억 7천만 원, 약 2억 3천 정도 가격이 떨어졌죠. 이렇게 손바뀜이 됐고요. 또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레미안 대치팰리스 같은 경우에 94제곱입니다. 전용. 요거 같은 경우에도 최고가 33억 5천까지 기록됐던 게 8천만 원 빠져가지고 32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어떤 단지에서는 가격이 오르는 이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고, 또 어디에서는 또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도대체 어느 장단에 발을 맞춰야 되는지 정말 알 수가 없는 그런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만 돼 있으니까 이해하기가 좀 보기가 힘드시죠? 제가 표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걸 갖고 왔습니다. 자, 보면은요, 마레프가 19억 3천에서 20억으로 올랐고요. 레미안 웰스트림이 18억 4천 7백에서 20억 3천입니다. 텐즈일이 20억에서 이제 20억 7천. 이런 것들은 가격이 올랐어요. 자, 근데 아래쪽에 보면은 강동구에 있는 고덕 아르테운이라든지 레미안 대치팰리스는 오히려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자, 근데 유심히 보시면은 여기서 특징적인 부분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어떤 거냐면 레미안 프로지오라든지 웰스트림, 텐즈 이런 것들은요, 전용 면적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게. 이게 특징적인 게 지금 40평에서 50평대라는 겁니다. 즉 대형 평수라는 거예요. 이 대형 평수들이 가격 상승을 좀 견인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반면에 전용 84제곱, 그러니까 30평대죠. 30평대고 94제곱은 물론 이제 30평대 후반대지만 어쨌든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 중소형 평형이라고 여기던 녀석들은 오히려 지금 가격이 하락한 거를 지금 보이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요 녀석들은요, 다 대부분 신축급 아파트예요. 신축의 대형 평수거든요.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죠. 이것들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왜 우리 똘똘한 한 채라고 아시죠? 똘똘한 한 채인데 지금 투자 목적으로 여러 채를 갖고 있다가는 이 보유세가 부담이 되니까 상대적으로 신축이면서, 아니 여유 있는 분들이 작은 평수에 굳이 사실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여유가 되면은 기왕이면은 더 넓은 큰 평수에 살면 좋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똘똘한 한 채를 이 대형 평수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신축이야 뭐 원래부터 인기가 좋았지만 신축에다가 큰 평수로 똘똘한 한 채를 선택하면서 이 녀석들이 지금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시장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이게 현재 부동산 시장의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대형 평수의 똘똘한 한 채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투자 목적으로 다주택으로 가는 게 사실상 힘든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보니까 핵심 지역, 그러니까 좋은 지역에 신축이면서 상대적으로 이 대형 평수였던 것들, 사실 이 대형 평수라는 녀석들이 과거에는 이러한 그 현재 부동산 시장과 어울리지 않다 보니까 중소형 평형에 비해서 가격 상승률이 낮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역으로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가격이 저렴하면서 한 채로 해가지고 몰 수 있는 이러한 녀석들로 지금 수요가 옮겨져서 얘네들이 지금 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면에 아까 그 떨어진 거 보셨죠? 떨어진 거를 보면서 얘네는 중소형 평이 떨어졌는데 이 떨어진 걸 보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중소형 평형인데 아르테온이라든지 레미안 대치페리스 이런 애들은, 강남권에 있는 이런 애들은 걔네들도 물론 신축입니다. 신축급 아파트예요. 야, 똑같이 선호도가 가장 높은 신축급 아파트인데 오히려 중소형 평형은 떨어지고 있네. 그래서 좀 기다리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말 그대로 오해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일부 하락이 있는데요. 이거를 고지고대로 전체 시장으로 바라보시면 안 돼요. 자,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전세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전세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자, 현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전세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입니다. 자, 왜? 자, 보면은 내가 신축 아파트에는 살고 싶어. 그런데 신축 아파트의 가격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신축 아파트를 기다리면서 내가 전세로 머무는 거예요. 그런 수요들이 전세로 유입되는 거고요. 또 추가적으로 서울의 신축 아파트는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3기 신도시, 그쪽에 신축 아파트를 기다리면서 역시 또 전세로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지금 주택담보대출은 대출 자체가 굉장히 요건도 까다롭고 대출 받기가 여간 쉬운 게 아니에요. 힘듭니다. 근데 반면에 전세자금 대출은 어떻죠? 내가 특별히 신용상에 큰 문제가 없다면 전세자금 대출은 상대적으로 주택담보대출에 비해서 잘 나와요. 전세로 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요소들 때문에 전세로 수요가 몰리면서 이렇게 전세 가격이 밑에서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는 일부 하락한 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하락으로 이어질 거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부동산 시장이 이러한 현상들 때문에 한 곳에서는 오르고 또 한 곳에서는 떨어지는 것처럼 말 그대로 시장이 왜곡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게 맞는지 정말 혼동스러운 시장이란 말이죠. 자, 이 왜곡 현상이 왜 벌어지냐면요. 보세요. 지금 아까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매수자 우위 시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언론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매수자 우위. 자, 매수자 우위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매도자랑 매수자가 있는데 이 매도자가 더 많다라는 얘기예요. 매도자가. 자, 그렇단 말은 물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산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은 보세요. 지금 앞전에 차트죠, 차트. 차트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그 아르테온, 이거 원래 전 고가가 17억이었는데 지금 14억 7천에 물건이 나온 거예요? 이게 호가예요, 14억 7천이? 실거래가잖아요. 거래가 됐잖아요. 만약에 진짜 그 매수자 우위여가지고 매수자가 더 적어서 살려는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거 14억 7천에 거래가 안 됐어야죠. 이게 더 떨어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14억 5천이 되거나 혹은 뭐 14억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거래가 안 되면서 물건이 쌓여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14억 7천에 나왔는데
거래가 돼버렸잖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어떤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힘들기 때문에 내가 집을 사고 싶지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이 매수자가 매수자가 적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살 사람은 많지만 대출이 안 나와서 살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치적으로 매수자 우위 시장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결론적으로요.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부동산 시장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막 물건이 굉장히 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물건이 쌓여있는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물건이 쌓여있는 그런 시장이 돼야 말 그대로 그 대세 하락, 전체가 다 어떤 피라미드처럼 떨어지고 하는 이런 대세 하락이 오는 거지, 이거를 전체가 이제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거나 기대하는 것은 옳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시장을 정확하게 바라보셔야 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